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이카 연수사업실의 정윤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연수 1차 시범 사업의 코이카 측 담당자로서 지금부터 사업의 단계별 주안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권구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므로 저는 사업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사업의 단계별로 주목하실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연수 1차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 시범 사업은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집체식 교육 없이 연수생 각자가 자택이나 근무지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국가인 캄보디아는 한국과 시차가 2시간 정도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외 동영상 강의, 조별 토론, 퀴즈, 과제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였습니다. 연수 대상은 캄보디아 교육부, 질외행동 피해자 지원처, 민간단체 등 21명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수도인 프놈펜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인센티브로는 크롬북과 인터넷 지원 경비가 지급되었으며 추가로 차년도 우수 연수생에 한하여 차년도 연수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네, 1차 시범 사업은 처음 준비부터 사업의 완료까지 총 2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4월 처음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고 4월 28일 코이카 및 코웍스가 동반한 강사진 회의에서는 연수 플랫폼과 연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5월은 본격적으로 연수를 준비하는 달로 연수생 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21일 진행된 강사진 대상 사전 워크숍에서는 온라인 연수에 대한 강사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6월은 연수 막바지 준비하는 달이었습니다. 6월 4일 연수생, 연수기관, 코웍스, 그리고 코이카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 SNS 방이 개설되었고 6월 9일 연수생 선발이 완료되고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 SNS 방은 실시간 소통의 창구로 작용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된 온라인 시범 연수에 대해서 보다 생생하게 홍보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시겠습니다. 코이카의 초청 연수 사업이 창업 이래 최초로 온라인 연수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코이카 글로벌 연수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정책 입안자,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을 국내에 초청해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씨앗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개발도상국 연수생들의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국내 공공기관, 전문연구소, 대학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초청연수 대상자들 약 8만여 명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초청연수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코이카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온라인 연수 사업을 최초로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코이카 최초 온라인 연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캄보디아인데요. 캄보디아의 평화개발 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2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해당 연수는 동영상 강의 시청,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 실시간 조별 토론 및 과제 등의 알찬 구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연수에는 단연간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가진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파트너로 선정되어 강의, 세미나 및 모니터링 등에 협력해 주었습니다. 수료식 현장 한번 보실까요? 연수생 21명 전원이 모두 참여하여 수료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초청 연수가 다시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진행되어 코이카 연수센터가 연수생들로 다시 북적북적해질 그날까지 모두 다 stay safe! You for your question. Me, I used to go there one time already. The traditional and also the hanbok, and also I used to wear the hanbok to make the good photo. I had work experience
from Korean Red Cross. They give me a chance to the young people, and they give me a chance to the behavioral change of the young student from the university. Why Korean is very kindly to the people in the world. So if I go there, I will be an anthropologist to learn what is Korean people heart, in order to cultivate my heart as Korean, for example. Thank you. 네, 이제 1차 시범 연수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중요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사업의 단계를 크게 나누면 연수 준비,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이 단계별로 주목하실 만한 부분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준비 단계의 키포인트는 현지 맞춤형 비대면 연수 기획과 온라인 연수 이해 관계자 대상 사전 온라인 역량 강화입니다. 1차 시범 사업은 과정 기획 단계부터 코이카 해외 사무소와 논의하여 현지 상황과 동떨어지지 않는 비대면 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코이카 연수사업실은 캄보디아 사무소와 화상회의를 통하여 연수 일정, 인센티브, 선발 방법과 현지 상황 등을 확인하였고 연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후에 이어지는 연수생 선발 절차와 연수 진행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연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수 이해 관계자별로 필요한 온라인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연수생은 실제 온라인 연수를 수강하기 위한 역량, 즉 교육기기 작동법, LMS 활용법을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필요시 연수생의 문의를 대응해야 하는 현지 지원 인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의 경우 온라인 강의 운영 방식과 LMS 활용법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1차 시범 사업에서는 강사 대상 사전 워크숍과 현지 지원 인력 대상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연수생 대상으로는 2번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9일 선발이 완료되자마자 교육기기 작동법과 LMS 활용법 등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전달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수 첫날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수 운영 단계의 키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형태와 교육 요소의 다각화, 그리고 소통 채널의 다양화입니다. 1차 시범 사업은 비실시간 세미나와 실시간 세미나를 모두 활용하였고 조별 토론, 과제, 퀴즈 등 다양한 교육 요소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채롭게 연수 과정이 기획되었으므로 연수생의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고 또 연수생의 학습 현황 역시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이후 권구순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 연수의 특성상 연수생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거나 연수생을 관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하여 연수생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요 소통 채널로는 SNS, LMS 게시판, 이메일, 현지 사무소 대면 등이 있습니다. SNS는 연수생 간 그리고 연수생과 강사 간 실시간 온라인 상호작용과 실시간 정보 공유 목적의 채널이며 LMS 게시판은 강의 전후 질의응답, 강의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 등 교육적인 목적의 소통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LMS 게시판이나 SNS가 활성화되기 전 연수생 대상으로 과정 정보를 안내하는 공식 채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사무소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 진행, 그리고 연수생 안전이나 연수 불참 같은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하는 목적의 소통 채널입니다. 물론 현지 상황에 따라 이러한 대면 소통은 그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차 시범 사업에서는 이 모든 소통 채널이 충분히 활용되었으나 특히 SNS의 활용이 두드러졌습니다. 실시간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수생들은 실시간 소통을 활발히 하였고 연수가 종료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소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네트워크는 추후 연수의 성과와 연수생의 현업 적용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에서의 주안점은 비대면 연수이기 때문에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시간적, 물리적 제약 없이 폭넓은 연수 과정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초청 연수에서는 코이카 모니터링 코디네이터가 과정별 평균 2회, 국별 보고와 액션 플랜 강의 위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시범 사업에서는 이 모니터링을 과정 전체로 확대하여 이 밖에 연수생 조별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등 연수를 이루는 다각적인 강의 요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모니터링이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어디까지나 평가자로서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면 이번 온라인 연수의 모니터링은 직접 연수생의 눈높이에서 구글 클래스룸의 다양한 기능을 확인하고 강의를 보고 퀴즈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는 등 보다 체험형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평가 내용은 차년도 연수 과정 기획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1차 시범 사업의 경험을 활용하여 온라인 연수의 단계별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권구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 21일 날 여러분을 뵙고 정확하게 한 2개월 정도 이후에 뵙게 되는데요. 저는 온라인 연수를 하게 되면 살이 좀 빠질 줄 알았는데 한 3kg가 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매일 웨비나를 저녁 시간에 하다 보니까 온갖 집중했다가 끝난 다음에 야식 겸 저녁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 기간 중에 앞으로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체중 조절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연수 사업, 시범 사업을 한번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날 들으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저희는 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교육자 역량 강화 사업이고요. 2년 사업인데 올해 1년 차를 지금 한 거죠. 목표는 개발 또 평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추진 역량 강화이고요. 올해는 2020년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개최를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기대하기는 코비드-19이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돼서 초청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강사진은 지난번에도 보였다시피 이렇게 강사진들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연수 운영팀은 제가 정말 우리 팀들에게 감사를 드릴 거는 팀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했기 때문에 연수가 그래도 좋은 성과로 마무리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마 우리 연수기관 분들께서도 각자 맡은 역할이 팀으로 이루어질 텐데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관리, 그리고 컨텐츠 제작, 플랫폼 관리, 행정예산, 이렇게 4명의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13일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일자별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8일 날 그 개회를 하기 전에 그날 전날에 리허설을 상당히 좀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연수이기도 하고 해서 리허설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 1일차에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개회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코웍스에서 사전 사후 설문 안내가 있었고, 바로 뒤이어서 웨비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연수생들이 이 기기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거를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첫 강의는 이제 이미 제작한 강의를 이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저희는 다음 광고를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웨비나, 그래서 국별 보고와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날에는 저희가 굉장히 촘촘하게 시간을 짰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긴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연수생들을 좀 그런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일정을 짰고요.
그다음에 웨비나를 첫날에 많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이긴 하지만 서로의 접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 위주보다는 이제 온라인 위주의 웨비나를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수생들이 이 플랫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좀 분석을 이때 좀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한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일차, 3일차는 이제 그 1일 첫째 날차의 긴장감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약간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처음에 그러니까 한국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러니까 연수생들이 9시에 로그인을 하게 됐고 강의는 1시간 전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처음에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5시 그쪽 시간은 오후 3시에 이제 웨비나를 했는데 이 웨비나는 그날 배운 내용들의 주요한 핵심 내용을 뽑아서 주로 이제 우리 연수생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웨비나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모든 강사의 강의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웠지만 저도 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토론 질문거리를 뽑아내서 웨비나 때 토론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3일차에 강의가 쭉 이어졌습니다. 이론과 사례 연구 강의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4번째 강의는 해외 강사 선생님이 그 제작한 강의를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었던 거고요. 역시 그날도 그 3일차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제가 주제 토론과 더불어 액션 플랜에 대한 첫째 날 점검, 1단계 점검을 이미 이제 둘째 날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수생들이 굉장히 그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 액션 플랜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웨비나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웨비나를 하면서 발생한 문제는 하울링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생들이 각각이 수강을 하는 연수생들도 있었지만 한 장소에서 2-3명이 함께 이렇게 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웨비나에 하다 보면 마이크나 그 스피커를 켜놓은 경우에 하울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2-3일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울링 문제 해결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로 저희가 퀴즈를 냈는데 저희가 이제 연수생들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서 저희가 한 번만 퀴즈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처음에. 근데 막상 저희가 첫째 날 평가를 봤는데 굉장히 낙담스러운 겁니다. 그 정답률이 거의 한 40-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온라인 그 퀴즈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다음날 그 2-3일 이후에는 무제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평가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가 안 나오면 다시 또 풀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반복 퀴즈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조기에 액션 플랜 투입을 하게 된 거죠. 자, 4일차는 저희가 조금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연수생들도 너무 좀 긴장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4일차는 강의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강사분 강의이기 때문에 내용도 좀 많고 해서 학생들이 연수생들이 좀 여유 있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시간으로 4일차는 했고요. 5일차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웨비나는 캐나다와 한국, 캄보디아 3국을 연결하는 이제 웨비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긴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9번째 강의, 10번째 강의, 그러니까 9번째 강의는 해외 강사님이 강의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교수법, 그다음에 갈등 분석 전환 세미나가 있으니 이게 이제 3국 3원화 웨비나였는데요. 일단 그 3일 5일차를 정리해 보면 형성평가로서 퀴즈 한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해서 대안을 반복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또 사전 점검 3국 세미나에 대한 사전 점검 그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강사님이 이제 세미나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토의는 드리고 부탁은 드렸는데 막상 그 외국인 강사님이 웨비나를 이제 주관하시면서 본인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 연수생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와 연수생 참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전에 좀 공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6, 7일차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게 된 다시 이제 고삐를 좀 매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슨 플랜이라는 그 작성법 강의, 그다음에 수업 시연 강의 한 다음에 레슨 플랜 작성 세미나 웨비나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액션 플랜 2단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슨 플랜 발표 평가, 이게 이제 기술 평가 점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레슨 플랜 발표 평가하고 바로 뒤이어서 또 액션 플랜 수립을 위한 팀별 컨설팅.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또 권상민 계장님께서 말씀드리실 텐데 이 조별로 따로 구분을 해서 제가 직접 각 조로 들어가서 각 팀으로 들어가서 직접 이제 그 액션 플랜에 어떤 그 질문 사항이 있는지, 어떤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코칭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레슨 플랜 수립과 발표를 통한 기술 능력 평가가 이제 있었고요. AP 그 액션 플랜 2단계 점검을 하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압박 전략을 좀 썼습니다. 일단 액션 플랜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액션 플랜이 이제 향후에 그 어떻게 보면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분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압박을 했더니 이제 이분들이 스스로 주말에 본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발적인 주말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플랫폼을 이제 활용해서 팀별 그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일차는 이제 전부 이제 웨비나로 이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적십자사는 도로 안전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같이 그 통합한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지뢰 제거처 같은 경우는 지뢰 위험 교육을 세계 시민 교육과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통합형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청소년 체육부는 이 공교육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시킬까라는 그런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협회, 캄보디아 청소년협회 민간단체는 청소년들이 사회개발 사업에 어떻게 잘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역량 강화 사업을 제안을 했고, 또 Youth for Peace라는 또 민간단체는 청소년 평화 역량 강화 사업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국내 전문가 두 분이 그 액션 플랜을 다 들은 다음에 기관별로 코멘트를 좀 해줬습니다. 저희는 강조했었던 게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과 어떻게 이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또는 평화개발교육 사업을 접목시키느냐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다시 한번 주고 최종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9일차에는 이제 웨비나 최종 액션 플랜에 대한 그 검토하고 사후 관리 안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료식을 했는데 온라인 수료식을 하면서 울 뻔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었고 우리 연수생들도 그런 감정이 복받쳐서 뭐 그런 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감정적인 터치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물론 어떤 인식적인 뭐 인지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감성적, 정서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수생 사진이 들어간 수료증 슬라이드를 제작을 하고, 또 평화개발 역량 지표에 있어서 우수 연수생을 선발을 해서 또 상을 또 주고, 그다음에 연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그 메모리 영상을 저희가 또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수생들의 좀 정서적인 측면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수료증과 또 수상자들에게는 이렇게 직접 상장과 이걸 하고,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저희가 동영상 제작하면서 우리 팀원들 다 불러다가 이렇게 수료 축하한다는 뭐 그런 뭐 약간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가지표인데요. 일단은 학업 성취도는 저도 좀 놀랐는데요. 학업 성취도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그 코옥스 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손을 댄 게 없습니다. 근데 일단 학업 성취도가 100점이 나와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평가에 복원되는 연수생 대부분이 이제 평화나 개발 교육 이런 거에 대한 좀 사전 지식이 아무래도 좀 이해도나 이런 게 좀 떨어졌는데, 연수를 통해서 또 많은 거를 이제 배운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증진돼서 아무래도 100점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고요. 연수생 만족도는 이제 전년도에 91점인데 저희가 87.6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위안을 삼는 게, 이전에 연수는 초청 연수를 기반으로 한 만족도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연수와 관련된 만족도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죄송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87점 정도 나왔다라는 거에 좀 위안을 삼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온라인 연수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 점수가
91.6점이 아니라 저희가 했었던 87점대나 85점대가 기준 점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액션 플랜과 이제 영향력 같은 경우 오프라인일 때 81점 나왔는데 저희가 84점을 받았거든요.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액션 플랜의 조기 개입, 그러니까 온라인 연수라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빨리 그 액션 플랜 세션을 통해서 좀 이해도도 제고를 시키고 또 현업에 대한 적용성을 굉장히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액션 플랜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주요해서 그래도 전년도 평균을 좀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자체 기관 평가 그 성과 지표로 평화 개발 어떻게 보면 역량 평가다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인지적 부분 그 보시면 인지적 역량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역량이란 거는 이제 저희가 연수나 강의를 그러니까 듣고 본인들이 직접 레슨 플랜, 그 수업 계획서를 짜보는 이거는 저희가 기술적 역량으로 분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태도적 측면이죠. 그래서 이 연수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웨비나에 참여를 하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출석률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로 저희가 평가 지표를 마쳤는데요. 일단 형성평가의 부분, 인지적 역량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이제 퀴즈로 했는데 퀴즈 점수가 40점, 50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한 번밖에 응시 기회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풀었는데 틀린 게 많은 거죠. 근데 다시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이제 중복 응시가 가능하도록 바꿨거든요. 근데 중복 응시로 바꾸니까 이번에는 전부 다가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40점에서 100점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변별력을 갖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종합 평가를 보자. 그래서 퀴즈에 나왔었던 문제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퀴즈에 나온 문제를 조금 응용하고 변형을 해서 종합 평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 종합 평가는 딱 한 번만 응시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이제 기획을 했거든요. 물론 연수생들한테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25문제를 엄선해서 총괄 평가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측면의 전체 퍼센테이지는 40%인데 그 40% 내에 60%는 퀴즈, 나머지 40%는 총괄 평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 평가에서 역시 마지막 한 번 기회를 하는 거에서는 좀 평균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게 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계획서 평가는 저희가 개인별로 평가를 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5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 팀별로 이제 그 수업 계획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그 팀이 점수를 받지 못하면 그 우수한 점수를 얻지 못한 그런 경우가 약간 상대평가형이라 그런 측면이 있어서 등급을 할당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변별력이 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세미나 시간이 이제 저희가 참여도는 이제 온라인 세미나의 참여도인데요.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 실무연수 책임자분이 일일이 다 누가 무슨 발언을 하고 누가 무슨 질문을 하고 누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정윤희 대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모든 걸 이제 녹화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참여도 평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에 그리고 질문을 다 할 수 없고 먼저 또 이렇게 질문하는 연수생들에게 우선 기회가 부여가 되다 보니까 이 참여도 점수도 일부 7명, 8명 정도의 연수생들이 대부분의 점수가 몰리고요. 나머지 연수생들은 주로 이제 청취를 하거나 약간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참여했었던 연수생들은 점수를 좀 많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평가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한 건 85점 정도를 목표치로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또 변별력을 주다 보니까 82.35가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에 약간 달성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뭐 저희가 매를 먼저 맞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매를 맞았는데 어쨌든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에서도 많이 그 노력을 해주시고 또 코이카 우리 연수사업실도 많이 또 신경 써주시고 또 코웍스에서도 좀 측면 지원해주시고 해줘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연수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데 저희가 기여하지 않았나, 그것도 일종의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액션 플랜이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실행 가능성이 높은 액션 플랜들이 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의 집행력 향상을 제 위해서 지금 2개의 우수 액션 플랜 같은 경우는 제가 민간 단체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민간 단체가 좀 이 기관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사업화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지원 사업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민간단체를 연결을 시켜서 액션 플랜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수가 실제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또 하나의 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연수를 하면서 긴장했었던 부분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뭐 거버넌스 이런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개방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공공단체, 공공기관 참여자와 또 민간단체 참여자가 같이 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가 조심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토론 시간에 약간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평화와 개발에 있어서 참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토론의 공간, 뭐 이런 데 있어서 서로의 이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나중에 연수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연수생들한테 이번 연수에 대한 소회를 좀 말해달라고 했는데요. 한 연수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민간단체로서 공공기관과의 이러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민간단체가 이런 공공기관의 사람들과 이런 민감한 주제를 이렇게 한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온라인 세미나로 만났고 현지에서 서로 못 만났거든요, 연수기간 동안. 근데 연수기간이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나서 저한테 이렇게, 지금도 제가 텔레그램을 지금 우리 연수생들하고 열어놓고 있는데요. 저렇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뭔가 했더니 이 연수가 끝나고 우리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저게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한 걸 저한테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가 수원고 공공기관과 또 민간단체 간에 이런 평화와 개발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개방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주제를 서로 공유하고 상호 이해도를 좀 증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교육부 그리고 청소년협회 같은 경우는 이번 온라인 연수를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연수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굉장히 새로웠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거를 참여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러한 온라인 연수의 방법을 현지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온라인 연수를 추진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현지의 연수를 참여한 우리 연수생들이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를 유발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것도 일종의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선 사항이 없을 수가 없죠. 하면서 저희도 많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는데요. 그 연수생들이 이제 막상 처음 시작할 때 온라인,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러닝 준비도, 원격 교육 준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좀 처음에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또 자료 업로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출석 확인은 아침에 무조건 플랫폼에 들어오면 출석을 체크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출석 참여라든지 또 퀴즈 했는데 본인은 올렸다고 했는데 저희는 확인이 안 되고 보니까 그 뭐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하울링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결책은 여러분들도 이제 연수를 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이제 연수를 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좀 제대로 준비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기 사용 방법이라든지 플랫폼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전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현재 온라인 연수 기준과 타당성 또 적용성에 대한 검토 개선인데요. 저희가 초청 연수 중심으로 돼 있다가 온라인 연수가 이제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온라인 연수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준비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에서 이제 이 온라인 연수에 대한 그 재규정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연수기관들이 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 좀 종합을 해서 그러한 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에 대한 표준화 내용의 질 관리인데,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이제 사전에 녹화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 강사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으나 우리 강사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의 질 관리 측면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시선 처리라든지 내용 전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충실하게 해서 온라인 강의의 질을 좀 높이면 좋겠다. 그걸 좀 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퀴즈를 아마 내시고, 퀴즈는 저희가 진유형, 뭐 단일 선택형, 뭐 다중 선택형, 뭐 단답형, 서술형,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주로 단일이나 다중 선택형 중심으로 했고요. 그러나 이제 서술형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평가하시는 강사님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시게 돼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단일 또는 다중선택형 중심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형성평가에서 이제 수시평가 또 좀 더 변별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종합평가,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조밀하게 좀 구성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 저희는 내년 이제 평가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코비드가 진정이 돼서 초청 연수 실시가 가능해진다.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그리고 사전에 온라인 연수에 대한 그 수원기관이나 우리 코이카에서도 협조가 가능하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반기 때 캄보디아를 제외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 3개국 같은 경우 올해 했었던 연수를 그대로 한 번 더 해서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이 연수에서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연수생들을 이제 나중에 10월 달에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방안이 첫 번째 방안으로 내부에서 논의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비드 영향으로 초청 연수가 불가한데 협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대상으로 2020년 올해 했었던 연수를 다시 하는데, 이때 캄보디아의 우수 연수생들을 저희가 코퍼슬러테이터로 모셔서 우리와 같이 공동 연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비드 확산으로 초청 연수가 불가하고 또 수원기관에서도 협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캄보디아로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캄보디아 수원기관을 달리해서 2020년 프로그램을 재실시하고,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참여했었던 연수생들을 같이 공동 강사로 모셔서 같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심화 연수를 해서 올해 참여했었던 연수생분들을 한 번 더 온라인 연수로 심화 연수로 모시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발표는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보니까 저희 다음에 발표를 해주실 우리 이제 구글에서 탐내는 인재인데 우리 그 권상민 계장님께서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질문들이 아마 우리 그 계장님께 많이 몰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가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수 기관의 준비뿐만 아니라 연수생들도 좀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수 기관 분들은 연수 기간 동안에는 뼈를 간다는 심정으로 저도 그 거의 24시간 동안을 텔레그램을 열어놓으면서 연수생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또 이러한 그 텔레그램을 통한 또 이런 거를 통해서도 또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을 즉각 포착을 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액션 플랜은 굉장히 조기에 그리고 빨리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늘어지다 보면 나중에 액션 플랜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참여자분들이 실시간 웨비나를 할 때 모두 공가를 받으셨나요? 일과 시간에 진행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캄보디아 사무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던 거는 이 연수 기간 동안에는 전부 다 공가 처리를 하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를 하는 동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사정 때문에 일부 연수생들은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해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정한 그 회의실에 모여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 기간 동안에는 거의 100% 공가 처리를 해서 연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경험해 보신 바에 왜 실시간과 강의 구성비를 어느 정도 좋다고 판단하시나 이거는 해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의 주제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수 온라인 강의가 한 60%, 그 다음에 웨비나가 한 40%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한 60%, 웨비나를 한 40% 정도 배정을 했는데요. 근데 혹시 이제 주제 중에 좀 실습이라든지 이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하시면 온라인 강의를 줄이시고 웨비나를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요,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게 힘듭니다. 뭐 저희야 익숙한 일이지만 원수 기관들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웨비나를 늘리셔야죠. 근데 웨비나가 좋은 점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웨비나를 하시는 강사님이 무지무지 힘드시죠. 그런 부분은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건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60대 40 요 정도 비율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캄보디아 측 연수생들 웨비나 접속에 대한 확인은 연수기관에서 일일이 진행하셨나요?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연수 시작하자마자 출석 체크하고요. 그 다음 체크는 강의가 끝나고 퀴즈를 하니까 또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웨비나를 하니까 또 체크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일거수일투족이 저희 쪽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 다음에 강의, 퀴즈, 웨비나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안 하려고 해도 일일이 다 모니터링이 다 되고 일일이 진행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초청연수 일정을 계획할 때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의 스케줄을 조정했는데 1차 사업 준비 강의 시간 어떻게 책정했는지 궁금하시죠? 예, 보통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랑 조금 다른데요. 오프라인 강의에 3시간, 보통 강의 또는 2시간 강의지만 온라인 강의는 1시간 강의를 25분 정도, 한 차시 강의를 25분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3시간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죠. 그렇지만 저희가 퀴즈라든지 또 우리 강사님들 중에 또 토론을 이렇게 제시하신 분들이 있어서 온라인 강의와 마찬가지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제 직면하시겠지만 시차가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웨비나가 그날의 정리는 웨비나는 한국 시간으로 5시,
저쪽 시간으로 3시, 그리고 2시간을 하면 우리는 7시에 끝나고 저기는 5시에 끝나는. 그래서 저희는 일과가 이 연수를 진행하는 동안은 9 to 7이나 그 캐나다하고 할 때는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오전 시간에는 좀 집중이 잘 되니까 강의 쪽에 배치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그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그 토론을 하는 그런 그 웨비나 시간을 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서로 친하지도 않고 집중력도 낮을 텐데 실시간 강의 중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온라인 강의로 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수강하는 거는 어차피 상호작용을 개입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웨비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재미있었던 일은 뭐가 있었냐면요. 하울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도 이게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 웨비나를 하면서 캄보디아 말로 여기 있는 연수생이 얼굴도 보이지는 않지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울링 문제가 있는 연수생이 해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웨비나를 하면서 저희가 개입을 안 해도 이렇게 연수생들끼리도 이렇게 막 그 상호작용을 하니까 굉장히 그 집중도가 높죠. 참여율은 일단 그 웨비나를 주관하는 강사님이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거리, 좋은 토론거리, 이거를 오히려 준비하셔서 연수생들이 많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집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또 가끔 저는 말 안 하는 연수생이 있으면 막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그런 모니터링을 잘 해가면서 하시면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별로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평가가 있다, 나중에 시상한다, 한국에 나중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 우수 연수생은 내년에 한국에 올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가끔 이렇게 자극을 줬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뭐 주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해서 집중도를 좀 높였거든요. 근데 웨비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그 캄보디아 몇 개의 그룹으로 설정하셨는지, 각 그룹별 토론 세션 좌장의 피드백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룹은 자연스럽게 액션 플랜은 5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5개의 기관으로 당연히 나눠져 가지고 했고요. 대신 수업 계획서 작성은 무작위로 돌려서 그냥 5명씩 해가지고 4개 그룹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과 관련된 거는 어차피 기관별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고요. 그 밖에 그 조별 활동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그 기관에 상관없이 이렇게 그 조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별 토론에서는 각 팀의 팀장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팀장이 주관을 해서 하고, 또 액션 플랜 할 때는 또 제가 들어가서 그 팀장, 팀원들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국별 또는 다국가 온라인 연수 진행 시 그룹핑은 최대 몇 개가 적당하다고 운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진짜 정답이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연수하시는 분들도 어떤 게 적당하다는데, 저희가 보통 그 그룹을 나눌 때 5명 이상을 넘지 않는 게 이제 좋다라는 보통 얘기 3명에서 5명 사이를 보통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국가에서 연수를 하게 되면, 이제 저도 안 해봤는데 만약에 내년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연수를 하게 되면 3개 국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어차피 액션 플랜은 국가별로 나눠야 될 수밖에 없고요. 수업 계획서를 만드는데 이런 거는 한번 국가별로 이렇게 한번 섞어서 할 수 있는, 근데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왜냐하면 국가별로 묶는 거는 국가 내에서도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이게 국가 간의 연수일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간 연수에도 그 국가 내에서 그룹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로써 이제 질의응답이 많은데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것으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여러분께서 식욕 조절 잘 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우리 팀워크를 잘 이루셔서 연수기관과 또 협조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